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너먼트는 24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축소되었지만 누가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예측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일요일 경기를 시작으로 16강이 시작하지만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와 수요일 새벽 1시부터 아시안컵이 본격화됩니다. 일본은 카타르의 우승 후보로 도착해 기록적인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었지만 조에서 이라크에 이어 2위에 그쳐 16강에 이르렀습니다. 이라크는 일본을 2대1로 이기고 이란, 카타르와 함께 예선에서 3경기를 모두 승리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는 아직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고 모리아스 감독은 부상에서 복귀에 준비될 때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은 조 1위를 차지했다면 일본과 맞붙을 뻔했으나 마지막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에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로베르토 만치니의 사우디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챙기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전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팀은 전술적으로 매우 영리합니다. 점유율이 85%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플레이하기 쉬운 팀이 없습니다. 선장이자 부적인 손흥민은 토너먼트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2골 모두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팀 최다골은 이강인으로 바레인전에서 2골과 말레이시아전 프리킥골로 이라크의 아이맨 후세인의 2골 뒤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6강 상대팀인 사우디는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했지만 공격의 부재가 돋보였고 9명의 키르기스스탄을 2대0으로 물리치는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만치니는 다가오는 16강전 상대 한국에 대해 앞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과하려면 최고의 팀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기고 싶다면 일본, 한국, 호주와 경기해야 합니다. 최근 5경기 사우디 전적을 보면 2승 3무로 한국이 앞섭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득점력이 사우디의 2배에 달합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충격적인 승부를 떨쳐내고 승리를 염원해 봅니다. 세계 랭킹 146위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 최하위 팀으로 조별 예선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승점 3점을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3위 팀에 속하길 바라며 기다려야 했고 곧 이어 오만과 중국을 승점 1점 차로 앞서며 16강으로 향하는 4개 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6년부터 아시안컵에 출전해 조별 예선에서 항상 탈락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호주를 잡고 한국이 사우디를 잡는다면 2월 3일 토요일 0시 30분에 8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2023-24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은 금요일 아침 훈련 전 선수들에게 전달되었고 곧이어 팬들과 전 세계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클롭은 11월에 리버풀의 소유주인 펜웨이 스포츠 그룹에 이 사실을 알려 후계 구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버풀은 후임자가 아닌 후계자를 찾고 있고 많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클롭의 임박한 퇴진을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과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최소한의 것은 진실이며 그것이 진실입니다. 클롭은 리그 우승을 위한 30년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롭은 그의 개성으로 인해 대중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클럽에 오랫동안 부족했던 스포츠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부여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클롭은 리버풀을 3차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시켰고 2018-19 시즌에 우승했으며 30년 전 이안 러시, 그레엄 수니스, 더 킹케니 달글리시 감독의 영광스러운 시절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6시즌 연속 톱4에 올랐습니다. 클롭은 2022년 4년 계약 연장에 서명해
2025-26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남아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롭은 팀을 떠나며 새로운 감독을 찾는데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걸어 나오는 노인네가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소문이 돌았던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장 협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레알 마드리드, PSG 또는 프리미어 리그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시멘은 최근 2026년 6월까지 계약 연장에 서명했지만 새로운 계약에는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 7,5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더해 1에서 오시멘을 영입한 구단주는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처럼 바이아웃 조항을 이용해 스타 이름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에서 키어런 트리피어 영입을 접었던 바이에른이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라타사라이의 사샤 보이가 바이에른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사샤는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이 지불 조건을 조정함에 따라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를 요구한 갈라타사라이와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바이에른은 2,800만에서 2,900만 상당의 금액으로 영입했습니다. 사샤는 토요일에 뮌헨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디컬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보이는 시즌 초반에 가고 싶어 했지만 시애를 위해 남으라고 설득했고 탈락하자 연기되고 예상했던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독은 그가 우리와 함께 남아 전설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꿈이 있고 그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매우 중요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때입니다. 갈라타사라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전설적인 선수인 그를 우리 유니폼을 입고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바이에른은 훌륭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2-3경기만 치르면 보이는 팀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뉴캐슬에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만약 뉴캐슬이 바이에른의 할아버지 영입 제안을 모두 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최고의 RB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남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이고 자신의 일에 헌신적이며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매우 높은 축구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의 기술은 최고 수준입니다. 사샤 보이의 축구 인생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